장관님, 예.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도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2024년 2월 20일 장관님께서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하셨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진심 한 조각쯤은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대정부 질문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수사 방해의 건,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포함된 4인 안가 회동의 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았던 그 진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70대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취임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갖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장관님을 국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서구 전 법무장관 대행은 권리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권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기도 했죠. 지난번 김서구 차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면 자제, 권리면 적극 행사라는 이 법 형식적인 기준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국군 통수권만큼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불행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준이 사고냐 권리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또한 법 형식적 절차와 실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이 또 장관이 밝혔던 이 견해가 장관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춘 법 집행의 공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차관께서 이를 말한 것은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거래된 사항에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김서구 전 법무장관 대행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몫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부에서 3명씩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몫은 행정부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 입시생들이 보는 EBS 수능 특강 한 장면입니다. 칠판에 필기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무가 정지되신 동안 법무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법무부 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하신 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관련된 권한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분,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학생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하거나 하신 분들도 임명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몫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회책 내용에 저도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에도 그럼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평등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복잡한 법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장관님과 법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지에 관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분유 3통을 훔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반시 한 상자, 계란빵 1개, 보리건빵 한 묶음 등을 훔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농촌마을 빈집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음식을 훔쳐먹은 4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바나나 2송이, 두유, 식빵 모두 배가 고파서 한 생계형 도둑질이지만 이 중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지만 각각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시선을 받고 권력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